네, 자, 오늘, 자,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최신 유부남님, 윤석열 이 쉐키들 발언 기억이 안 난다는 놈들이다 라고 하셨고요. 강승아님, 없으면 저런 걸 쓸까요? 네,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없으면은 저런 거 글을 쓰기가 어렵죠. 예. 뭐 동영상이 있는지 음성 파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있으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오늘 오후에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공개는 좀 미뤄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님 빨리 끌어내야지 우리 다 죽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신 유부남님, 남님, 청담 베이다 라고 하셨네요. 예. 우리의 봄님, 개검들은 저 제보자 공격할까봐, 개검들이 저 제보자 공격할까봐 걱정돼요. 예. 그러면서 아마 또,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아마 잘 버텨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번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견디기 훨씬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딱 그 시작을 할 무렵에 중요한 전화가 오는 바람에 이걸 받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계속 그 생각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조금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조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주제부터는 좀 더 정리된 내용으로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자, 12구 참사 당시 바로 그 당일 마약 단속팀 10개가 참사 현장 바로 옆에 있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요, 제가 그냥 말로 전에 들은 얘기가 아니라 경찰 쪽에서 나온 문건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문건 전반을 다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그 문건의 일부만 추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있었던 언론 보도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언론 보도, 이 보도 기억하십니까? 할로윈데이에 마약 단속을 나섰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청 마약수사대가 기획한 거다. 라는 노컷 뉴스의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참사 당일 서울청 마약수사대 마약범죄수사 1개, 2개 소속 2개 팀 12명의 인원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 라는 보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에서 마약수사팀 2개, 그래서 한 12명 정도가 나와 있었다. 어디에? 이태원에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얘기는 뭐냐면 경찰이 그만큼 마약 수사에 공을 들였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서울청 마약수사대 물론이고 용산경찰서 마약수사대도 물론이고 용산경찰서 형사대 강력팀 마약팀까지 다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중요한 전화였고요. 예, 오늘 아까 제가 아까 저 방송 시작할 때 했던 첫 번째 주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예, 최초 제보자, 청담동 게이트 최초 제보자와 관련된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부르다 보니까 제가 방송 중이었지만 이 전화는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송 끊겼던 점 죄송하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취재의 결과는 조만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이 청담동 게이트와 관련된 정말 최초 제보자라든지 뭐 최초 발설자라든지 뭐 첼로이스트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이 관계가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있다라는 것만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디테일하게 얘기한 건 그렇고요. 한동훈이 직을 건다고 했으니까 직을 거는지 안 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동훈 장관님 갑자기 조용하시던데요. 조만간 한 말씀 해 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유, 참. 이런 일로 또 참 저 그 양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자, 오늘 그러면 두 번째 주제, 12구 참사 당시 마약 수사대 총 10개 팀이 현장 근처에 있었다. 그 자료를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노컷뉴스가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수사 1개, 2개 소속 2개 팀 12명이 이태원에 나와 있었다 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 서울경찰청에서 나온 게 이 정도였고요. 서울 시내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차출이 돼가지고 탈탈 털어 넣었습니다. 마약 단속하려고 서울 시내 여러 경찰서, 그래서 총 몇 개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경찰청 보고 자료입니다. 홍대와 이태원에 5개 팀 26명 이 투입이 됐다라고 돼 있죠. 용산, 성북, 마수대, 마포, 동대문, 강수대. 자, 5개 팀, 이태원에 5개 팀, 홍대에 5개 팀, 총 그래서 10개 팀이 투입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0개 팀이 이태원에 5개 팀, 홍대 5개 팀이 아니고요. 이태원에만 10개 팀이 들어갔습니다. 뭐 홍대도 홍대대로 인원이 투입됐겠지만 이태원에만 10개 팀, 아마 그래도 홍대도 5개 팀이 아니라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서울경찰청 단속계획 28일, 29일, 30일까지 대대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청 마약수사대는 물론이고 서울 시내 여러 경찰서에서 차출을 받아가지고 투입을 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자, 용산에는 그래서 총 몇 개 팀이 들어갔다? 용산에는 모두 10개 수사팀이 들어갔습니다. 용산경찰서, 형사팀, 강력팀, 마약팀 등 5개 팀이 들어갔고요. 동작경찰서, 강북경찰서, 광진경찰서 각 한 팀,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2개 팀, 총 10개 팀. 이 중에 마약팀만 3개. 마약팀만 3개. 자, 다시 한번. 용산경찰서 관할구역에만 모두 10개 경찰팀, 수사팀이 들어갔습니다. 용산서 형사팀, 강력팀 1팀, 2팀 뭐 이렇게 강력팀 3개, 마약팀 해서 모두 5개 팀이 들어갔고요. 동작경찰서, 강북경찰서, 광진경찰서 등에서 차출된 각 1개 팀,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2개 팀, 총 10개 팀이 투입됐습니다. 마약 전담팀만 3팀, 형사, 강력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10개 팀이 이태원에 투입이 돼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자, 그랬으면 이 경찰팀 중에 한두 놈만 가가지고 좀 도와줬어도 그렇게 최악의 참사는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용산, 이태원에 투입돼 있던
10개 경찰 수사팀은 언제 투입이 됐다? 10시 44분. 이미 참사가 상당 시간 진행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10시 15분에 그때라도 바로 투입을 했으면 되었을 텐데. 아니면 너무 멀리 있었나? 멀리 있었으면 못 올 수도 있지? 예, 아닙니다. 못 봤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드리는 자료 여러분들 자세히 보아주십시오. 마약 단속 관련 형사 인력 대기 장소 용산경찰서 형사 3팀 이태원 파출소 부근, 강력 3팀 녹사평역 부근, 용산 강력 1팀 강력 6팀 용산 마약수사팀 이태원 파출소 부근, 동작 강력 3팀 이태원 119 안전센터 뒤, 강북 강력 5팀 이태원로 일대, 광진 강력 2팀 이태원로 일대, 서울청 마수 1팀 세계 음식문화거리 주변. 자, 보셨어요? 자, 여기가 어딥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태원에 이번 참사가 난 그 근방입니다. 참사 현장 바로 옆이에요. 한두 골목 옆이거나 바로 옆골목이거나 아니면 그 윗골목이거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자, 여기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자, 한번 제가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여기가 해밀턴 호텔이죠. 여기가 해밀턴 호텔이고요. 여기가 사고가 난 참사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태원 파출소는 어디? 이태원 파출소는 여기입니다. 이태원 파출소 여기. 참사 현장에서 이태원 파출소까지, 예,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가면 돼요. 횡단보도 여기 대각선으로 건널 수 있겠네?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참사 현장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용산서. 자, 이게 이태원 파출소, 용산경찰서에 있었던 사람들, 용산경찰서에서 투입된 형사팀.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방금 제가 흰색으로 화살표로 보여드리고 빨간색으로, 예, 표시를 해둔 여기가 사고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빨갛게 원을 그리고 있는 여기가 이태원 파출소입니다. 이 이태원 파출소 주변에 용산경찰서에서 나온 형사팀 4개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용산경찰서에서 나온 1개 팀은 어디? 예, 녹사평역 쪽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고 현장 바로 위쪽 골목이 음식문화거리죠. 여기에 서울청 마수대 2개 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용산경찰서에서 나온 형사팀 4개는 이태원 파출소, 용산경찰서에서 나온 형사팀 또 다른 1개 팀은 녹사평역, 용산경찰서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건너면 바로 사고 현장입니다. 보여요.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거, 서울청 마약수사대 2개 팀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 음식문화거리 여기 있었다고. 음식문화거리 여기가 뭐? 사고 현장 바로 윗골목,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이던 그곳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사고 현장. 그리고 경찰이 이런 사고 현장을 봤으면 바로 뛰어들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찌 된 거죠? 자, 당장 이 지도에서
서울청 마약수사대 2개 팀, 용산경찰서 형사 4개 팀, 그 다음에 또 다른 1개 팀, 모두 7개 팀이 사고 현장 주변에 골목 한두 개 차이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죠. 맞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용산시까지, 용산 그 이태원 주변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쪽 구석에 해밀턴 호텔과 이태원 파출소, 그 다음에 용산경찰서에 투입된 4개 팀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119 안전센터가 있다 그랬죠? 119 안전센터가 어디? 예, 여기가 이제 동작서 1개 팀, 119 안전센터 뒤 보광초등학교 사이, 여기에 동작경찰서에서 출동한 팀 한 팀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은 119 센터가 여기 있어요. 119 센터, 잠시만요. 119 센터가 여기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광초등학교는 여기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경찰서에서 투입된 1개 경찰팀은 여기쯤에 있었다는 얘기지. 현장에서는 좀 멀지만 충분히 즉각 투입이 가능한 곳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밖에 강북경찰서라든지 또는 광진경찰서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 이태원로 일대에 분산돼 있었다. 이태원로 일대에 분산돼 있었다. 자, 그렇다면은 뭘 말한다? 예. 자, 이태원로 일대에 분산돼 있었다는 것은 결국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지금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주변에. 여기가 이태원로 주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또 경찰 형사팀 2개 팀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2개 경찰서에서 파견된 2개 형사팀이 이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날 이태원에 투입되어 있던 경찰팀, 경찰 수사팀 모두 10개 팀이 투입이 돼 있었고요. 그 10개 팀이 대부분 다 사고 현장 주변에 있었다. 그리고 적어도 5개는 사고 현장과 한두 골목 차이 혹은 한 블럭 차이 정도 거리에 있었다. 심지어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있었다. 라는 결론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상식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구했니? 니들 왜 가만히 있었어? 경찰이 여기 투입돼 있던 단속 경찰들, 마약 단속 경찰들, 이들이 마약 단속을 하러 간 것까지는 좋아요. 좋고, 그래서 마약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질서 유지보다는 단속 준비, 대기 이런 걸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인근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봤었으면 만사 제껴놓고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경찰이기 때문에 현장에 어떤 참사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다면 그냥 일부러 안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지 말라는 제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 간 거 아니냐는 의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움직이지 말라는 대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갔다가 아니라 못 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의 사람들도 이런 참사를 봤으면 바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을 구했을 겁니다. 근데 경찰이 보고만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할 다른 명령이 있지 않고서는 과연 이 많은 경찰들이 수수방관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의구심이 과도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오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경찰이 보고서도 안 들어갔다면 이거 못 볼 수는 없잖아. 정말 바로 앞이잖아요. 못 봤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안 들어갔다면, 야, 거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쪽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단속만 신경 써. 알겠지? 이런 비슷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안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경찰이 뭐 바보도 아니고 눈앞에서 참사가 벌어지는데 그걸 수수방관할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보통의 시민들도 대형 사고가 나면 곧바로 달려 들어갈 건데,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세월호 참사를 인신공양설이 있죠.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지지하지 않는 설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경찰이 바로 옆에 있었어. 세월호 선원들은 그래요. 일반인이라서 그래요. 예. 그냥 지들도 무서워서 도망쳤다 치고 경찰관이잖아요. 그리고 한두 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10개 팀이 있었다고요. 보통 한 개 팀이 대여섯 명 정도 되거든요. 10개 팀이면은 한 5, 60명 정도 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이 주변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고만 있었다고? 10시 44분에 전원 현장 투입을 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 다음부터 투입이 됐다고요? 그러면은 참사가 난 게 15분이니까 30분 동안 이 많은 경찰들, 60여 명의 경찰이 참사 현장을 보고만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야, 움직이지 마! 라는 지시가 미리 내려와 있지 않고서는. 야, 딴 거 하지 말고 일단 니들 단속 대기만 해. 딴 데 끼어들지 마. 라는 사전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저 참사가 벌어지는데 하지 않았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정은희님, 천공이 말한 기회 자꾸 거슬리네요. 저도 사실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천공이 아이들이 희생을 해서 기회를 얻었다. 이 기회를 보람되게 써야 한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말실수를 했으려니 참 공감 능력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거 기회? 만들었나? 좀 솔직히 좀 의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지 않고서는, 경찰이 한두 명도 아니고 60명씩이나 현장에 있었는데, 그 달려간 사람이 없었다고?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요. 달리 경찰이냐? 그러니까 경찰이지. 그런데 뻔히 보고만 있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거는 책임을 떠나서 인간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눈앞에서 저렇게 참사가 벌어지는데 그걸 멀뚱멀뚱 쳐다본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더군다나 경찰이라면. 못해요,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니들 할 일은 따로 있으니까 여기 함부로 끼어들지 마.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위치 이동하지 마. 라는 그런 명령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떤 놈들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상민 장관이 그 얘기를 했죠. 촛불 집회
집회를 막리라고 촛불 집회에 경찰 투입하니라고 이태원에 경찰 투입 못했다. 자, 그런데 경찰 자체 자료상으로도 그 내용은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보시죠. 경찰관 기동대 의경부대에서 부대가 쭉 나와 있죠. 최초 배치 장소 종로, 용산, 남대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0시 5분부터 20시 25분까지 용산 삼각지 로타리, 남영 3 로타리 여기 배치되어 있었다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 갔다? 20시 15분부터 어찌 됐다고? 이동을 했다고. 시설 근무 전환 지시, 즉 8시 15분에는 뭐 촛불 집회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각각 거점 용산, 종로, 여의도, 서초, 외교시설 일로 다 들어갔더라고. 여기서 서초 거점이라는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크로비스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외교시설 근무 이거는 아마 외교장관 관사 지금 대통령 대통령 관저로 지금 바뀐데 거기를 말한 것 같아요. 자, 다 거기로 갔어. 그런데 출동 지시는 이태원 출동 지시는 언제 나왔다고? 11시 17분, 33분, 11시 50분, 1시 14분. 자, 여기서 이 자료에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드러난다? 일단 촛불 집회는 언제 끝났다? 촛불 집회는 10월 29일 8시 15분에 끝났다 라는 겁니다. 끝났다고 이미. 그러니까 촛불 집회 때문에 이태원에 투입 못됐다는 얘기는 거짓말인 거죠. 이미 경찰 자체 부대 운용 현황에서도 이렇게 경찰 내부 문건을 통해서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극우 적폐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의경을 없애는 바람에 이번에 용산에 이태원에 그 경찰 병력을 투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다? 의경부대라고 돼 있죠. 의경부대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의경부대가 없어져서 이태원에 경찰 투입 못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기도 확인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확인됐죠? 확실히 확인이 됐죠? 지금까지 경찰 행안부 장관 혹은 윤석열 측에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자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찰 내부 자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윤석열의 거짓말, 이상민의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자, 결국 원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까지 이 자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옆 골목, 참사가 난 바로 옆 골목에 혹은 맞은편 블럭에 경찰들이 와 있었다. 왜 그들은 보고만 있어야 했나? 앞에 뭐 무슨 명령이 있었을 거다. 그건 다 제 추측이에요. 다 제 추측이고요. 그 추측이 틀렸다 치고 저는 경찰들, 아니 윤석열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왜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정말 못 봤기 때문에 안 간 건가요? 못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근데 몰랐다고? 이 의문에 경찰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누군가를 감싸려 하지 마시고요. 진실을 은폐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